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 한 달간 증시는 반등세 이어왔는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2,20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660선까지 시장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000선을 돌파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견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이름에 롯데가 들어가 있지만 롯데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내년 초 도시명 복합 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 완공 및 내년 2분기에 오픈할 전망인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34층에 달하는 복합 리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노영 5거리의 가장 중심가에 위치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주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의 이전 확장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외국인 대상 카지노고요. 테이블은 약 152대, 슬롯머신 345대, 호텔은 하얏트 호텔 체인이 들어오고 객실은 1,600 객실 규모의 복합 리조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중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복합 리조트가 들어온다면 중국인 VIP 그리고 매스 고객 유치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년부터 이런 외국인 카지노 기업으로 파라다이스와 GKL 뿐만 아니라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2,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23일에 주셨던 한국 맥널티는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된 상황이고요. 12월 16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는 7.3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키네마스터는 12.44%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NC소프트는 2.08%의 수익률, 메가스터디 교육은 1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23일에 주셨던 윈스는 1.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2월 16일에 주셨던 종목 두 가지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19%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오로라는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12월 9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동성 화이텍은 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서부 T&D는 2.49%의 수익률, 그리고 12월 2일에 주셨던 테스는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삼양식품 올라와 있는데요. 3.81%의 수익률, 4위에는 위즈익 스튜디오 12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7.3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2.18%, 2위에 올라온 키네마스터는 12.4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한국 맥널티 12월 23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에 수익률 38%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예스24 올라와 있습니다. 10.56%의 수익률. 4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16.48%의 수익률. 3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19%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된 상황이고요. 2위에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9.5%의 수익률. 1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9.09%,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9.5% 이상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역시나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22.6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습니다. 5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5%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더고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6%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 신인섭 소장의 한국 맥널티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12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40% 가깝게 가져갑니다. 목표가 터치됐는데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69%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7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맥널티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소장님께서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7,000원도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가야 되나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 지금 뭐 자르긴 아깝죠. 이제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뭐 무상증자 효과가 클지는 몰랐어요. 뭐 무상증자 하다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무상 너무 좋아하잖아요. 무상 AS 좋아하고, 그렇죠? 무상 AS 기간 지나면 되게 아쉬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 일주일 전에만 고장났어도 무상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 내 돈 내고 세탁기 고치려면 너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상증자,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건데 되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끝나는 주식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상증자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었구나. 제대로 걸렸다, 이거. 11월 28일 날 무상증자를 결정해서, 그쵸? 주요사항 보고서에서 냈잖아요. 이은정 대표이사께서. 그래서 무상증자 결정해서 11월 28일 날 이사회 이사회에서 결정됐고, 그래서 11월 28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무상증자 결정되면 상한가 가고 뭐 좋아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 뒤로 막 그대로 그냥 반납하고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부터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제는 조회 공시 요구를 당했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조회 공시 요구. 뭐냐면 거래소에서 이제 너네 너무 오른다. 너네 뭐냐? 뭐 정체가 뭐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오르냐? 빨리 밝혀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걸 당한다는 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거 한번 당하고 싶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이사나 대표라면. 그래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돼서 공시 대상이 존재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했잖아요. 공시 책임자가 상무이사 최경필 씨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없다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무상증자 효과로 지금 보면 2017년부터 얼마나 지겹게 눌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상증자 한번 발표한 걸로 완전 치솟았어요. 물론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죠. 원두 사업에서 압도적인 지금 경쟁력으로 지금 1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약 사업도 손대기 때문에 제약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발현됐다. 근데 왜 하필 무상증자 11월 28일부터 급등했냐? 그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무상증자의 효과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상증자의 효과가, 그렇죠? 갑자기 그날 제약 사업이 그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져서 막 대박 바이오 신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증자 효과가 제대로 먹혔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더 올라가지고 또 이제 또 없어요 하면은 회사에서 또 없는데요. 저희는 중요한 정보가 없어요. 왜 오르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분을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은 엄청 터져요.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방 안에 엄청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봐요. 햇빛을 보고 얼마나 좋아. 초원에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죠. 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막 뛰어가요. 풍선을 따라서 가든 뭘 따라서 가면은 나도 뒤에서 쫓아가요. 일단 지금은 계속 쫓아가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뭐 적어도 한 10,000원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 한미반도체를 12월 16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8,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은 저는 홀딩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를 업체하는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대만과 아무래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이 강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원익멀티리얼즈, 뭐 테스 그리고 언급된 이 한미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내년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5G 시대에 돌면서 이 반도체가 1.3배에서 1.64배가 정도 반도체 필요 장비에 들어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만에 들어오는 이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에 다시 돌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장비 섹터에 전체적인 돈이 들어오고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저항선 부근이었던 7,8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8,2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8,200원대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9,05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소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지막이 되니까 힘을 내고 있네요. 주가가 우리나라 마지막 달 되니까 이거 우리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약간 중간에 좀 망치더라도 수채화 그릴 때 보면은 약간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그쵸? 막 약간 색깔을 잘못 칠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림을 붓터치를 잘하면 이제 뭔가 되게 일부러 막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림 그려보신 분 아시죠?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닌데 그쵸? 그림을 대충 마무리를 잘하면 그 중간에 약간 잘못 색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처럼 잘 될 때가 있어요. 좀 약간 그렇게 됐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마지막에 이거 20개월 선을 돌파를 시키고 끝나는 그쵸? 지금 약간 모양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힘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보세요. 무슨 저는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빵인 것 같아요. 물론 상원의 의석으로도 빵이지만 주가로도 봤을 때 빵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하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요 지금. 안 당해요 이거. 그리고 니케이 225 지금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다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여기 뒤에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나라 힘으로 갔든 어쨌든 간에 마지막 달의 모습을 그쵸? 1년 내내 고생을 하다가 그쵸? 저점 1900까지도 갔었잖아요. 1900을 깼었죠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 1891을 갔어요. 그쵸? 또 막 여기가 깨지면은 밑으로 엄청 지금 위기감이 그쵸? 2012년부터 이 바닥을 깨버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돌려 세우고 끝나면서 20개월 선을 뚫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이 모습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1월 달에 해볼까 주식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근데 지금 연말 앞두고 오늘 지금 사가지고 마지막인데 그걸 갖고 부담스럽게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새로 개장하는 날 이제 살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뒤처진다고 해도 꽁무니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 좋아도. 그래서 1월 달에는 일단 관성의 법칙에 따라 이거는 조금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오늘장 투자 전략을 넘어서 내년도 초반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다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다우존스나 일본도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유럽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환율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오늘 2019년 마지막 장인데 오늘도 아무래도 장 자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원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써니전자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해 보셔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장 초반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3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이 12월에 그러니까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이슈들은 없이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내년 3월에 갤럭시 S11 출시에 앞서서 2월에 클램쉘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먼저 출시해 폴더블 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급등 출발되는 예상들의 종목들의 이슈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총수 일가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진칼 우선주 그리고 대한항공이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넷마블이 웅진 싱크백으로부터 웅진 코웨이 주식 1조 7,400억 원의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밀양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지진 관련주들도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56,200원대. SK하이닉스는 0.1% 하락세 나오면서 96,000원대 이탈하고 95,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43만 4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1% 가깝게 빠지는데요. 18만 2,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57% 하락세 43,8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 2,203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62포인트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깝게 내립니다. 54,000원대 이탈하고 53,700원대까지 내려왔고 HLB가 1% 가깝게 내립니다. 106,100원대. CJ ENM은 0.69%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57,6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일단 탑 1부터 3까지 모두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빠집니다. KMW는 오늘 0.39% 하락세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단숨에 49,000원대에서 51,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헬릭스미스는 2% 급등세 나옵니다. 91,1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위권에는 SK머티리얼즈 그리고 9위권은 여전히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는데 최근 좀 급등에 따라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10위권입니다. 약보합권 19,3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소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DNC 미디어입니다. 웹툰 많이 보시죠? 이게 보니까 스낵컬처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스낵컬처.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과자를 먹으면서 보는 거구나 했더니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스낵 컬처라고 이제 그 스낵을 집어먹듯이 간단히 집어먹잖아요. 뭐 이렇게 과자를 집어먹는데 막 그 음미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대부분 그냥 씹어먹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쵸? 그냥 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들 그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스낵 컬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웹툰, 웹소설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 뭐 지금 뭐 기안84라고 뭐 유명하죠. 지금 기안84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지금 뭐 그 잘 나가는 웹툰 작가들은 수억 대를 벌고 있잖아요. 물론 기안84는 지금 약간 만화보다는 그쵸 만화가 지금 어디로 또 잘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예능 쪽으로 이제 뭐 폭발했는데 어쨌든 웹툰 그때 뭐 네이버에 막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네이버에 그런데 이제 뭐 집도 좀 없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 자고 숙식하고 막 거기서 양치질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린 거예요. 계속 그때보다 더 커졌죠. 근데 이제 그 DNC 미디어라는 회사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여기 자신의 IR 자료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뿌려주는 거죠. 컨텐츠를. 그렇죠? 이제 뭐 그 작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웹툰, 뭐 웹소설 이런 거를 이제 그 DNC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카카오 페이지나 그렇죠? 뭐 네이버, 뭐 리디북스 이런 데다가 다 뿌려주는 거예요. 전자책으로 만들고 뭐 모바일 특화 콘텐츠 만들어 갖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젊은 애들 위주로 이제 스낵 컬처, 그렇죠? 스낵 컬처를 즐기는 거지 막. 보고 이제 쉽게 보잖아요. 손가락으로 막 넘기면 되잖아요. 넘기고 보고 또 딴 거 보고 싶으면 딴 거 보고. 근데 여기 이제 수많은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 DNC 미디어가 통해서 이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면 이렇게 간단히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약간 뭐 금방 소비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긴 해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하루에도 수없이. 그리고 지금 노블 코믹스라는 또 단어가 등장했는데 노블 코믹스 뭐냐면 소설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시작했던 만화. 근데 이 만화를 또 어떻게 하죠? 영화화하죠. 지금 대표적으로 흥행한 게 뭐예요? 주호민 작가. 그쵸? 신과 함께 그 재밌게 보신 분들 많잖아요. 웹툰에서. 이거 영화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과연 CG로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CG가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만나가지고 신과 함께가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만화를 또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영화가 신과 함께가 흥행한 이유도 탄탄한 웹툰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만화를 그리는데 또 소설의 스토리를,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 걸로 만화를 그리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일단. 그래서 뭐 여기 노블 코믹스의 그 굉장히 뭐 시너지가 있다. 웹소설과 웹툰으로 갔을 때. 그리고 뭐 지금 인기 웹소설 그 보유하고 있는 이런 IP들이 쫙 나와 있고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지난 자료라 2019년 10여 개 신작 출시 예정. 2019년에 또 출시가 됐겠죠. 매년 이제 출시가 돼서 이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 웹툰 웹소설들을 스낵컬처를 그 즐기는 젊은이들의 창고로 막 다 뿌리는 거예요. 카카오 페이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뭐 K-뷰티니 무슨 많잖아요. 무슨 한류 지금 뭐 문화들이. 그래서 만화도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 DNC 미디어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이 또 기술적인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너무 이쁘죠, 차트가. 그렇죠? 상장하고 나서 그냥 거리낌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막 내려간다던가, 그렇죠?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져. 이거 혹시 상장할 때 거품이었나? 이거 내가 잡으면 어떡하지? 공모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털면 어떡하지? 고민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냥 아무 고민을 안 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일단 올라가서 한 단계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적이 된 거예요. 지금 산 사람도. 이거 공모할 때 거품 아니었구나. 그 위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동참해서 요 가격대에 사면은 나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딱 돌파하려고 막 치고 있는 시점에 지금 갖고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미래의 트렌드 스타일이다. 약간 구시대의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포항제철부터 포스코 이런 거. 이런 거 좋은데 이제 DNC 미디어 같은 이런 스타일도 이런 새로운 트렌드 있는 그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2,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티알입니다.
요즘에 좀 그 새로 상장된 종목들이 좋더라고요,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뭔가 신선한 피 같아요. 보라티알도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이제 막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일단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블로그를 자기가 귀찮아서 운영 안 하더라도 막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 있잖아요. 나 오늘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매출열 장조림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는 매출열 장조림 못 만들어. 그러면 뭘 봐요? 무슨 황금 요리 비법이니 무슨 블로그 찾아보잖아요. 너무 맛있게 막 쫙 과정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막 정말 막 먹음직스러운 매출열 막 빛깔이 나와 있어. 그럼 그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무슨 뭐 쿠킹 클래스니 뭐 해가지고 막 이제 올리는 파워블로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탈리아 전문 요리학교 보라쿠키 아이오. 이탈리아 말 어려워요. 보라쿠키 아이오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 보라쿠키 아이오에서 그 이태리 음식 쿠킹 클래스를 자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보라쿠키 아이오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파스타 요리든 뭐든 쿠킹 클래스 그거 너무 좋아하세요. 뭐 그 여성분들도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어떤 취미가 필요한데 요리가 되게 취미가 많이 되잖아요. 막 이런 쿠킹 클래스 열면 막 선물도 주고 그쵸? 이 제품 보라티알에서 만든 파스타 뭐 이거 토마토 소스 이런 걸 또 선물로 주고 그쵸? 막 그러니까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 딱 가서 하면은 뭐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그쵸? 나 심심한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내 비슷한 나이대의 요리를 좋아하는 그쵸?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이탈리아 요리를 알려준다. 근데 이탈리아 요리를 왜 알려주냐? 이 파스타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요리 식자재를 수입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게 좋은 홍보 창구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쿠킹 클래스를 열면은 아줌마 아니면은 젊은 여성분들 다 찾아가서 막 요리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쓰인 재료들이 이 회사에서 만든 재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메추리알 장조림처럼 맨 마지막에 이제 이쁜 파스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리올리오 파스타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빛깔이 좋고 너무 맛있게 보여. 그래서 이 제품이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 클릭하는 배너를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배너를 딱 하면은 바로 자사 쇼핑몰로 이동돼서 그걸 사게 만들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요즘 스타일 그 광고 효과다. 그래서 보라티알이 지금 이 회사가 제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어요. 지금 호텔신라나 현대백화점, 이마트, 오프라인 다 하고 있고, 요즘에 코스트코도 온라인이 생겼더라고요. 코스트코 온라인의 이탈리아 식자재도 다 보라티알이에요.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보라티알이에요. 이탈리아 파스타 종류가 정말 우리가 긴 것만 보셨잖아요. 막 쪼글쪼글한 거 ABC로 돼 있는 거 곰돌이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보라티알이 만든 건데 그런 이탈리아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보라티알을 같이 사서 그러니까 쿠킹 클래스에 당첨이 못 돼도 나는 보라티알 주식을 갖고 수익을 봤다. 그래서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안 가도 나 쿠킹 클래스의 그 블로그 후기 보고 나는 이 돈으로 이거 살 거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티알이 지금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게 내려가고 있으면 안 가져왔죠. 제가 아까. 한국 맥널티도 언제 갖고 왔어요, 제가. 한국 맥널티 이럴 때 갖고 왔겠어요, 제가? 20개월선에 눌리고 막 핍박 받고 있을 때 이거 뭐하러 갖고 머리가 아픈데 이거 안 갖고 오죠. 보라티알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안 갖고 오죠. 그냥 여기 20개월선 뚫고 올라가니까 갖고 온 거죠. 올라오니까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먹힐 확률이 높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맥널티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보라티알도 지금 봐봐요. 밑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 조금 올라오고 있죠. 이러다 얘도 좀 올라가면 또 뭐 하겠어요, 거래소가. 너네 왜 올랐어? 파스타가 대박이 났니? 그럼 보라티알에서 이러겠죠.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중요 정보가 없는데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라티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노테라피입니다. 동사는 2010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생체 모발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홍합의 접촉 원리에 카테고라민의 화학 구조에서 기인한다는에서 화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함에 따라 혈액응고 장애를 가진 환자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혈액응고제가 만성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열재 제품군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쟁 제품 대비 저비용 고성능 측면입니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경쟁 제품의 원재료인 피블로, 글루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가 개발한 고유 물질인 키토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비용과 성능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존슨앤존스의 계열사인 에티콘과 다케다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은 모두 피블로 글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과 성능 면에서 우위를 가진 동사의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노시 수출 확대 및 지열재 신제품 기대 측면입니다. 동사의 체외용 지열재 제품인 이노실은 15년에 국내 식약처 허가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허가를 득했습니다. 2020년에는 유럽 CE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고 이후에는 지역별 판권 수출 계약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엔도실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재 체외용 지열재보다 훨씬 큰 시장인 체내용 지열재도 개발하고 있고 동사의 수술용 지열재인 이노시 플러스는 대표적인 피부로 글루 제품이 다케다의 다코실과 비교 확증 임상을 완료했고 국내에서는 지난 10월에 식품의약안정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득했습니다. 또한 소화기가용 지열재의 엔도실은 12월 26일 날 식품의약안정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을 하였고 시장성이 높은 체내용 지열재 제품 허가는 동사의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폭발적인 매출 성장 예상 측면입니다. 올해 주요 제품들이 대한 허가가 마무리되면서 2020년에는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노시가 이노시 플러스 그리고 엔도실이 매출 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새 제품의 2020년 매출 예상은 총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7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인상가입니다. 동사는 주겸 및 응용식품 전문 제조 유통업체로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품질과 주겸 응용식품 개발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주겸을 산업화한 기업으로 주겸 시장 내에서 1위를 확고히 고수한 만큼 주겸 및 주겸 응용식품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생활식품에 관련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종합식품 대기업과 코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 확대 및 유통 경로 전용 신제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7.7%, 46.7% 증가 측면입니다. 지난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5억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 18억 원 전년 대비 46.7%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존 회원제 플랫폼에서 벗어나 온라인 홈쇼핑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를 강화함에 따라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홈쇼핑 채널에서 주견과 신제품 셰프의 시즈닝을 구성된 인산 주견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방송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판매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분기도 실적 호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액은 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 홈쇼핑 방송이 브랜드 광고 효과로 적용되어서 신규 고객 유입 및 직접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유통 채널 및 신제품 확대를 통해 기존 단골 고객 중심 판매에서 벗어나 구조의 한계점 해소에 따라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홈쇼핑 채널 확대 및 오프라인 판로 강화 기대 측면입니다. 내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 61억 원으로 3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홈쇼핑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입점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 양 주견 납품을 늘려 B2B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사는 최근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함양, 인산 주겸, 항로화 지역 특산화 농공단지를 조성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 단지 내에는 주겸 제품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장,
그리고 문화레저 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순차적 완공 이후 주변의 대중화에 따른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 동사의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73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인천항 황급 창구 운영권을 승계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2%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일소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포랑 김해에 있었는데 인천이랑 인천항 없었는데 지금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 업계에서 60% 점유율로 1위인 업체인데 여기 텍스 리펀드 우리도 뭐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뭐 지금 일본 안 가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아시아권 갔을 때 환급 받아 오잖아요. 옛날에 뭐 돈키호테나 이런 그렇죠. 지금은 못 갑니다. 근데 가서 뭐 환급 받잖아요. 여기 텍스 리펀드의 개념이 이 회사의 그 중점인데 골격인데 여기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 면세점이 아닌 그렇죠? 사후 면세점. 그러니까 유통 매장, 백화점, 아울렛, 명품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이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 텍스 리펀드를 해주는 요 플랫폼, 이 그 점포들을 이 지금 뭐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인천공항, 제2공항이죠. 거기랑 인천항, 배에 나가는 쪽, 거기도 이제 따냈기 때문에 차차 좀 실적이 낮으니까 좀 그 기대보다는 실적이 막 그 크지가 않아서 그쵸? 지금 너무 작잖아요. 이 캐파가 너무 작아요. 이 매출액이나 이 영업이 보세요. 그래서 좀 작은데 앞으로 좀 그런 그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제가 이걸 추천한다면 절대 이때는 안 갖고 오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거 뭐랑 똑같죠? 한국 맥널티나 아까 전에 보라티알 그거 그 전에 막 20개월선 계속 핍박받을 때잖아요. 지금 보면 그쵸? 20개월선 다 월봉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거. 계속 밑에서 지금 깔려서 핍박받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고생할 필요는 없고 두더지처럼 머리를 딱 내밀었을 때 그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요런 텍스 리펀드라는 관련된 회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눈으로만. 손을 대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유의미한 그때 손을 대는 겁니다. 한국 맥널티처럼 눈으로만 보고 있다가 아니면 커피 향기만 코로 맡고 있다가 손을 대는 거는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밍하고 뉴스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입니다. 이 레모나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26일 날 지난주 26일 날 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는 이제 경남제약이랑 이제 방탄소년단과 같이 출시한 이 레모나 상품인데 이게 완판 행진을 이어지면서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는데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지금 몇 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에 오늘 저항을 맞고 지금 다시 조정 중에 있는데 다시 이 9,280원대에 다시 한번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배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재개됐고 다시 지금 이 주가 자체가 흐름 좋지 않았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이 레모나 효과가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기세감,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경남제약을 또 보실 때 이 라이브 플렉스라든지 시티젠 그리고 바이오제네틱스 이제 관련 연가주다 보니까 같이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클래시스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최근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로 집속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슈링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특허 이슈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상황인데요. 올해 누적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88억 원에 영업이익이 288억 원, 당기순이익이 231억 원으로 전년비 이익단이 167% 성장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슈링크 제품 판매 호조도 보이고 있고요. 기기 판매 증가 이후에 발생하는 카트리지 소모품 판매 증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이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기 판매보다 카트리지 판매가 추월하면서 이익 성장률도 상당히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18년 36.8%에서 2019년 3분기 누적 48.9%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아마 기계 판매보다는 카트리지 판매가 좀 더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기계가 어느 정도 시장에 깔리면서 카트리지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기기 판매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지방으로 확대되는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해외 부분 같은 경우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호조가 지속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 국가가 5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에서 9개 국까지 증가하면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으로의 어떤 확장세, 해외 확장세는 좀 더 원활하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실적은 매출액이 약 1,100억 원 정도 수준, 영업이익은 557억 원, 당기순이익이 430억 원대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약 2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률 개선과 수출 확대를 감안한다면 저평가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최성분 분석기기 업체인 인바디가 과거 수출 증가에 따라 실적이 증가하면서 2015년 30배 이상의 PER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히스토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외로의 확장과 더불어서 소모품 판매에 따른 마진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은 요인이 없다는 판단에서는 지금이 충분히 좋은 기회로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3,500원 구간의 매수 구간,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를 0.14% 강보합권 22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220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7포인트 올려내면서 강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스쿱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기관 매수하지만 외국인이 200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수급 좋습니다. 최근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수급 괜찮은 상황이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18만 5,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IT 투톱 종목들이 좀 부진하면서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 머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차가 0.8% 상승하면서 12만 1,5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0.58% 상승하면서 25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이 다만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만 3,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오늘 1%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1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위권에 이제 삼성물산이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1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0.6% 상승으로 66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은 66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4포인트 올려내면서 66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이 코스피 시장과 수급 같습니다. 일단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지만 거래대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12억 원가량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가 2% 강세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109,3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컨텐츠주 잘 갑니다. 일단 CJ E&M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9,000원대에서 16만원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강세 흐름 나오면서 8만원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오늘 1% 가깝게 내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5만 1,000원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2%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9만 1,0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SK머트리얼즈 강보합범 파라다이스가 0.5% 상승 흐름 타면서 시총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원익 IPS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9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이와 함께 시총 한 등에 다 내려가면서 10위권에 머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타면서 오늘은 60원대 이탈되고 1,159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하체기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쪽에서 혼조세를 마감을 했죠.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나왔지만 그동안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다가 새로운 무역 합의와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증시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증시의 지속적인 랠리를 자신한다라는 또 트위터가 좀 올라왔었는데 미국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 쪽이었죠. 다우라든가 S&P 500은 조금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술재 중심인 나스닥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인 필라델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그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거를 나누어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0.09%밖에 상승이 안 나옵니다. 근데 중형주하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중형주는 0.51%, 소형주 0.4% 상승을 하면서 이 작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다. 즉 개별적 종목이 좀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현재 455개, 하락 종목이 316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0.87%, 중형주는 0.56, 소형주는 0.77%. 코스닥은 대중소 차이 없이 전부 다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조금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출발했는데 지금 플러스로 좀 들어오면서 특히 9시 10분 이후에 플러스가 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금 처음에는 매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도 중인데 9시 20분 기점으로 해서의 매도가 좀 시작이 됐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기관은 9시 10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9시 20분 이후로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에 약간의 좀 변화가 생기면서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장기 상승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보합이지만은 0.06% 상승을 마감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상승했던 것은 이제 원유 재고가 극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지수 지금 오늘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지수가 좀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또 우리가 반등 또 신호로 좀 잡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강한 양봉이 5일선에 올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11월 공업이익이 지난해와 같은 달보다도 5.4% 늘어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0월에는 9.9% 감소를 했는데요. 공업이익 지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시장 오늘 폐장일이죠. 내일은 휴장이고 1월 2일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1시간 늦게 시작하고 마감은 동일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회가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필요한 전기차 충전,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주택용 절전 등 3가지에 대해서 할인을 줬는데 내일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전 쪽에서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동안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특례 할인 종료에서 한전 관련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쉬는 날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31일, 1일 이틀 동안 쉬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한 주간에 지표들 발표된 일정을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오늘입니다. 11월 상품 수지하고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이 잠정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은 주택 판매의 활성화를, 그 이하면은 판매 부진을 나타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12월 시카고에서 PMI, 댈러스 연방은행 쪽에서의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되어 있고, 31일입니다. 10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하고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일은 휴무라서 휴장이라서 미국에서의 특별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이죠. 2일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 수에 대한 지표가 좀 발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제조업 PMI 발표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3일에는 12월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하고 IMS의 12월 제조업 PMI, 그 다음에 11월 건설 지출도 발표가 된다. 그 다음에 12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중국 쪽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장이 열립니다. 우리가 치고 있는 내일인데, 12월 제조업 PMI 지수하고 제조업 PMI 지수, 이 두 개가 열리는데, 조금 좋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또 좋게 나올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1월 1일,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전격 인하 일정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해서 냉동 돼지고기와 그다음에 정보기술 제품 등 총 850개 품목에 걸쳐서 수입 관세 전격 인하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서 최혜국 대우세율보다 낮게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냉동 돼지고기 세율 같은 경우는 기존 12%에서 8%로, 냉동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30%에서 7%로 하향, 그 다음에 일부 아스타마 및 당뇨 치료 약물 수입 관세율은 제로 수준으로 조정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일부 정치인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날까지 말고 총선 있기 한 달 전 또는 일주일 전까지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조금 소외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성장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소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올해 초반에 작년 하반기 때 강세를 좀 보였다가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ESS냐 화재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이 약간 좀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험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내공이 쌓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기술적으로 조정 기간이 깊지만은 이런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이기 때문에 관심을 주고자는 말씀드리겠고, 5G 관련된 종목은 계속 봐야겠죠. 올해 8개월 만에 지금 한 500만 가입자를 좀 앞두고 있다는 게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또 제품이라든가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5G가 돼야지만 자율주행차라든가 증강현실 등 사물 인터넷 등 앞으로의 미래 성장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는 콤텍 시스템을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SI 사업이죠. 시스템 통합 사업. 그다음에 IT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금융 솔루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쪽에 다 연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IT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협업 솔루션, 보안 솔루션. 이 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IT 쪽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할수록 어떤가요? 보안에 대한 지킴, 자산의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정보 보안 전문 기업이죠.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과의 그 과거에 DB 아머와 솔루션에 대한 단독 초판 계약 체결했던 경험도 있다는 거고, 데이터 3법도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디지털 영상 솔루션이라든가 그린 IT 솔루션을 좀 주력으로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과상화 솔루션, 그 다음에 모바일 솔루션 등에 대해서 기술력 좀 확보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미국의 시스코사하고의 2005년도 돼서 매년 골드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하나 또 종속회사로 보유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SS 산업인데, 이 회사에서 시멘트,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하는 건축 및 토목섬유 전문 개발 업체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 그다음에 남무 간의 대화가 좋으면은 시멘트, 아스팔트 관련해가지고 경업주로서도 부각이 받았던 경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랩의 임성환 이사가 콤텍 시스템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각이 되면서 안철수 관련주로서의 한번 부각이 되었던 경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3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매일 제가 시황, 그리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기사들, 그리고 내년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성장률이 좋을 종목들, 업종들 다 이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추천이 있을 테니까 제 하책의 낙하책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폐장인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에는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으로서의 큰 보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유종의미 거두시고요. 저희는 2020년 새해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